곡식이 쭉 올라오는데 아주 충실하게 익은 곡식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역시 보기에 아름다워. 그런데 삐쩍 마른 빳빳이 서 있는 곡식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7개의 곡식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분명히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꿈 해몽을 하는 사람들을 왕의 권한으로 다 불러들였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몽해라. 공교롭게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왕의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것이 딱 맞은 거예요. 3일 뒤에 하나는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의 먹이가 되지만 당신은 다시 복직을 해서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의 앞에 섭니다. 꿈 이야기를 딱 듣고 풀죠. 물론 겸손한 요셉은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미래에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찐소 7마리는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대풍이 올 것이고 또 이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면 풍년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릴 겁니다. 잡아먹어도 표가 안 난 것처럼 그런 7년을 맞이할 텐데 이 7년 기간 동안 나머지 흉년 7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똑똑하고 명철한 관리를 둬서 이 기간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을 딱 듣고 해몽을 듣고 나니까 너무 속도 후련하고요. 그렇게 똑똑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이 꿈을 해몽하고 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겠느냐. 즉석에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로 덧붙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의자밖에 없다. 의자 차이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왕의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말을 안 듣거나 항의를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권한을 다 너한테 위임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7년을 이제 시작했죠. 풍년이 시작이 됐어요. 자,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역의 이 시골마다 창고를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 짓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수확의 곡식의 몇 퍼센트를 전부 다 저장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저장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셀 수도 없을 만큼 저장을 했는데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불과 흉년이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자, 요셉이 여기서 살았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셉의 고향입니다. 풍년이 들 때는 7년 동안 다 여기서 같이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 때는 여기는 저장을 해놨고 여기는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1년 되니까 먹을 게 다 사라졌고요. 이 주변에는 2년째 됐을 때 여기 요셉의 형들이 살아요. 아버지도 살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소문 들으니까 애굽에만 먹을 게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가서 좀 사와라 해가지고 아들 10명을 시켜서 이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 가서 비로소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 요셉이 이제 어떤 뭐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다시 내가 요셉인 것을 알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여기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기에는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예 이사를 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집단 이주를 하게 돼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이 타이밍에 아까 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업자 사모님이 쓴 그 책에 앞에다가 현대판 요셉이 걸어온 길 이야기라고 실화라고 이렇게 써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때 당시 이 주변에 인종과 족속과 국가와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여기 오지 않으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어요. 다 기근으로 뭐 어떤 가뭄으로 다 곡식이 사라졌고요. 오로지 여기에만 먹을 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식단의 변화로 우리 음식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편의점 음식도 있고요. 햄버거, 뭐 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끼니를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근사하게 먹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점점 균형이 안 맞기 시작하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 어떤 건 부족해서 문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부족하면 없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영양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죠. 글리코 영양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글리코 영양소가 사라지는 게 그 영양소가 어디에만 있느냐면 메나테크에만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종파, 어느 인종, 피부색 상관없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메나테크에 오지 않으면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딱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1980년도에 빌 맥커날리라고 하는 분이 어린 시절에요. 아이들하고 놀다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근데 혼자만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또래가 다 같이 화상을 입었어요. 사이좋게. 그리고 집에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그렇게 뭐 발달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각각 민간요법으로 화상 치료를 했죠. 이분 부모님은 알로에를 통해 가지고 알로에를 붙여주고 하면서 이제 화상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요. 친구들보다 거의 2배 속도에 회복되는 속도를 이분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 교육받지 않았어도 경험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알로에는 어디에 좋은 거? 화상에 좋은 거. 이러고 살았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알로에를 공부를 하다가 집중해가지고 이제 화상이 왜 좋은지를 찾는데 화상에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화상에 좋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화상을 입으면 제가 알로에를 권해드렸는데 왜 알로에가 화상에 좋다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랬더니 교수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화상에 왜 좋은지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놓지 못했다. 혹시 네가 그걸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이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알로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보니 알로에 안에는 만노지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은 화상뿐만이 아니라 치유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알로에를 자르고 일주일이 되면 깨끗이 소멸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로에를 먹고 좋아졌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 알로에가 얼마나 좋을지 보다. 그래서 내가 엄마 생각나가지고 알로에를 지금 택배로 보낼 테니까 냉장고에다 넣고 하루에 얼마씩? 네,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드시라고. 그래서 보내면 어때요? 네, 그냥 먹느라고 힘만 들어요. 일주일만 효과 보고 그 뒤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분이 찾아내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알로에 성분을 분자 안정화 기술을 통해서 상품화 시키는데 최초로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임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매장에다가 놓고 매장 판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알로에 1kg, 알로에에서 만노지를 1kg 뽑으려고 그러면 알로에가 몇 킬로가 필요하냐면 1000kg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절박한 사람들은 먹고 좋아지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입소문을 통해서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버티고 얼마나 버텼냐면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매출이 늘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92년도에 학문적으로 노벨상을 받는데 이거 뭘로 받았냐면 글리코 영양소의 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기능, 영양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맥데니엘 박사를 찾아갔죠. 이분은 텍사스의 큰 병원에서 담당이 뭐였느냐면 임상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암 환자들 몇 사람한테 이제 사인을 받죠. 이런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을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거든요. 약값은 공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주죠. 그래가지고 몇 %가 좋아지고 부작용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분이 인증을 딱 찍어서 이건
항암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화돼 가지고 쭉 풀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약발이 좀 덜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도장을 찍어주고 이건 진짜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부탁을 하죠. 제가 개발한 식품인데 이걸 가지고 좀 임상 실험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병이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기왕이면 폭넓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최고로 안 낫는 병, 공포스러운 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나았다 그러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병을 딱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에이즈 환자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한 방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 하면 완전히 사형선고랑 똑같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 어떤 것도. 그런데 이분이 인정병원과는 주스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에이즈 환자한테 임상을 하자고 했더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뭐 기아선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박사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놨는데 하나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박사님이 직접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건 문제 없다고 하나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드신 거예요. 본인이 한 20일 정도를 드시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걸로도 도움을 못 받았던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감쪽같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해보자. 에이즈 환자한테 해보자. 아니 그럼 안 되면 그만이고 안 되는 거 연습했다가 하고 했는데 실험 환자 임상 대상 중에 70%가 반응을 보였고요. 이분이 그것을 완전히 맛이 갔고요. 완전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저히 사업으로 안 되니까 경영나누니까요. 누군가 이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친구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는 일본 사업점에서 공동 창업자 레이 로빈슨이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아이템이 필요한데 아이템만 좋으면 고정 광고는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이템은 좋은데 팔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둘이 소개를 시켜줘요. 이 소식을 이분이 듣고 나서 거기 만나기 전에 나부터 만나자.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임상실험 해본 것을 포함해서 만난 모든 약품, 식품을 통틀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은 처음 만났다. 지구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 그러니 계약을 하려면 사업이 잘 됐을 때 사람은 욕심 때문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영구적으로 생각이 바뀌더라도 파기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영구적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권해줘요. 조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죠. 자,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 거래 협상은 또 체결된다. 만나폴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엔프라이즈는요. 메나테크 이전 이름입니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이름이 메나테크가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주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직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한참 하면서 매출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요. 변호사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뭘 내놓고 우리가 먼저 쓰기 시작한 그 상표니까 이름이니까 당신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등록 일자가 이제 그쪽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델타 수도꼭지도 있고 델타 항공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가 다 업종이 다른데 이름이 같아도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싫다고 해가지고 한참 일하다가 이름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짓게 된 이름이 바로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만드는 기술 해가지고 메나테크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체결된 직후 자 이분이 샘에게 회장님한테 이 놀라운 상품의 이야기를 돕는 홍보하는데 그 다시 말해서 여기 취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취직 좀 시켜줘라.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가장 유명한 권위있는 박사님이세요. 교수 겸 박사님이죠. 자, 이분이 강남 저기 어디 잘 보면 조금 싼 데 가가지고 원탁 하나 놓고 지금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뭐 다단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취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쌤은 아직 회사가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다 이익금 모아도 당신 월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당신 월급 주는 것도 부족해.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맵이 당신이 지불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지불하시오. 나는 월급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저 만노주라고 하는 저 성분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야. 진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도 아마 드셔보시고 자기가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래서 자기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전문가로 도저히 이건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정도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래서 이분이 한 시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연구원으로 여기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94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제는 우리가 늘 사업 설명 때 많이 보셨던 그런 그림들이에요.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읽겠고 인지 기능, 대화, 그 다음에 호르몬,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알죠, 그죠?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이분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학과하고 별도로 생뚱맞은 공부를 혼자 했어요. 탄수화물에 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무작정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인도에서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써줄 만한 데가 없을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의 제약회사를 다 자기 학위를 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그 많은 대학 중에 탄수화물 학과가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알 리가 없죠. 이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제약회사에 물류팀으로 이제 품질 관리팀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붙으려고 그러면 그죠? 잘 보이려고 그러면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밀 수 있는 거 가장 잘 꾸미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택시가 내려주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 엉뚱한 데다 내려준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를 막 쏟아지고 비를 흠씩 뜯어 맞고 나서 걱정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택시가 잘못 내려줬어요. 다음에 봐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취직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차를 세운 거예요. 세워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급히 전화를 좀 써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곳까지만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라. 그 차는 마침 택배차였었고요. 그 택배차는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이분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소나기가 확 쏟아졌는데 이분 사무실에 이분은 혼자 남아가지고 열심히 뭔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글리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한 번 딱 막히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화할 사람 없고 뭐 의논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간절하게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나 탄수화물에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좀 없을까 해가지고 많은 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으로 이 사무실로 딱 왔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메가넬리 박사는 흠뻑적인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전화를 사용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 중에 반하고 말았다. 그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커다란 제약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직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택시가 자기를 잘못 내려줬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다른 거를 공부를 했는데 그 자기 전문 분야로는 취직을 못해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려고 취직을 전공은 아니지만 취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빌 메카나니는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요. 이분은 또 빌 메카나니 같은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도 오고 그죠? 그렇게 답답한 상태에서 취직을 하러 갔다가 비 맞고 비는 좀 맞았지만 그랬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된 거예요. 이 맨하튼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딱 필요할 때는 택배로 딱 보내주기. 차가 딱 실어다가 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갈 것도 없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채용이 됐는데요.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인증사진을 그렇게 미국 가서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분도 우리 한 팀이 됐죠. 직원이 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96년도에는 이제 엠브로토스가 만들어졌고 교과서가 동시에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게 되죠.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분이 이제 맥데니엘이 학회를 갔는데요. 꿈을 꿉니다.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만노즈밖에 없었거든요. 만나콜에는. 근데 만노즈 말고도 여러 개의 당들이 세포 표면에 붙어가지고 많은 기능들을 하는 거를 어떻게 꿈을 꿨냐면 생생하게 봐요. 그는 빌에게 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렉은 그 꿈은 파워포인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기 파트너 빌 메카날리한테 아침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생생하게 그러면서 꿈을 꾸니까 이분도 공감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 근데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내면 진짜 대박일 텐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스폰 좀 해달라고 하자. 이거 개발하면 대박 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돈 지원해달라고. 누구한테 갈까 뭐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옆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흰 머리에 놀랍게도 파란 눈에 적게 보이는 사람이 진주색 파란 신사복을 입고 옆에 소문난이 딱 쓴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요. 아저씨들 이게 아니에요. 맥데니엘 박사님, 맥크날리 박사님,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거기에 당신들이 찾고 있는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명확하고요. 이름까지 딱 부르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거기 가서 얘기한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뭐 부탁을 한 것처럼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그 지역에 129 부수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러 찾아가요. 갔더니 거기에 두 젊은이가 부수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가서 본인들 소개를 했겠죠. 책에는 그런 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혹시 관련된 자료나 도움이 될 만한 물질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다 찾아봤어요. 한쪽은 책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은 약초가 쭉 진열되어 있는데 다 뒤져봐도 꼭 냉수하고 숭늉하고 차이처럼 완전히 별개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럼 이 안에 찾아볼 만한 데가 여기 말고는 없느냐 그랬더니 잠깐만요. 여기에 저 뒤에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우리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를 이용했던 전에 썼던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간 듯한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다고 가서 박스를 뒤져서 한참 찾더니요. 갈색 병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서 이거만 있냐고. 근데 거기 보니까 낙엽송 수액에서 추출한 당 성분이라고 아라비노 갈락탄이라는 것이 딱 아예 그냥 상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죠? 흥분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왔고 이게 이미 영어로 번역돼 있었고요. 연구는 독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학회를 열고 막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일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처박아 놓고 그냥 아이씨 다 철수를 하는 거 돌아간 거예요. 자, 그거를 이 사람이 딱 듣고 논문을 탁 펼쳐서 읽으니까 꿈에서 설명한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와,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화학자 이제 전문가한테 찾아갑니다. 에이그호한테 가요. 가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60일도 안 돼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엠브로토스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합성어, 신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붙였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조금 뭔가 조금 필요해요.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이건 확실한 인증이 찍혀야 되는데 그 인증이 뭐예요? 책이 교과서가 96년도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가요. 24판이 출판이 되었는데 23판까지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8가지 복합 탄수화물, 당, 영양소 8가지가 거기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고 엠브로토스의 성분을 봤더니 이미 8가지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다. 설명서처럼.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샘 캐스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창업자가 조선물 특허를 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155개국의 특허, 북한까지 다 냈어요. 북한까지 다 출원을 다 하게 됐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원료를 공급하던 만노주의 원료를 공급하던 그 대기업에서요. 매출이 계속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통보가 하나 왔더래요. 통보. 그게 뭐예요? 우리도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근데 그때까지 법적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특허를 안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막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든다고 통보가 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들이 막 엄청 실망하고 낙담하고 막 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더라고요.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뭐가 있어요? 엠브로토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회사에서는 그 제품을 안 만들었죠. 엠브로토스에는 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이 박사들이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만노즈는 빌 메카날리한테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 꿈을 꾼 것은 또 맥데니엘이 꿨어요. 꿈 얘기를 하는데 나타난 사람은 보도 듣도 못했던 희한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129번 부스로 가라고 그 얘기만 삐죽하고 사라졌어요. 자, 129번 부스를 지키던 그 젊은이는 부지런했으면 다 갖다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직까지 안 버린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갖다 준 거. 에릭모어는 뭐예요? 갖고 가지고 만들어 달라니까 자기 전문 분야인데 이까지 좀 껌이지, 그죠? 60일도 안 돼가지고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는 또 하퍼의 교과서는 모레이 박사님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찾아서 거기다 챕터를 하나 추가를 시켜놨는데 교과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일본에 왜 교과서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올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요? 교과서기 때문에 그래요. 잡지에 올리는 거 그렇게 우리가 관여 안 할 거예요. 교과서는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특히 의대생들의 교과서는요.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까지 딱 지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96년도에 이게 딱 완성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은 뉴전트 박사님이시잖아요. 미국의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신데요. 잘못 걸리면 이분한테 접수를 잘못하면 어떤 때는 많이 밀렸을 때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아요. 1년 뒤에 갔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1년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되겠어요? 금방 아파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병들은 여기 안 서 줄을. 5년, 10년 정말 뭐 고질적인 이런 질환들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 간 거예요. 키는 정말 큰 페리스 하나시라고 하는 사업자예요.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고 이 분야에 지금 가장 그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누가 막 가르치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래서 정중히 내보내대요.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는 못 오게 인상 좀 쓰면서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내보냈대요.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여러분 3세판이라고 있잖아요. 거절당하면 세 번째 가야 여러분들이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갔는데 이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이 환자구나. 이 똥을 좀 못 가리는구나, 이 사람. 해가지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참 지혜롭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물질이 사람들이 먹기만 하면 좋아지는데 나는 이쪽 분야에 전혀 아니라 몰라서 왜 좋아지는지를 모르겠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습을 해보니까 박사님은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저 좀 속 시원하게 좀 이것 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나쁜 거죠. 읽어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쭉 접수해 놓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확인해 볼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줘봤어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나중에 스피치를 할 때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리고 배우고 애웠던 그 지식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었다. 이걸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동안 해가지고 PPT를 갔어요. 이분은 PPT가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어요. 잠깐 해서 갔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을 모아놓고 이 제품의 글리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하는 청중들 가운데 이분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듣고 나서 이분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왜 좋은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논리적인 부분을 딱 듣고 나서 정말 크게 감동을 하고 이분한테 이제 대화를 하죠. 얘기 좀 하자.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돈을 벌었을 때냐, 명예를 얻었을 때냐, 사람을 살렸을 때냐? 그랬더니 사람을 살렸을 때지. 그러면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 제품을 안 먹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홍보하는 일에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딱 맞게 또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죠. 일본 내염에 물려가지고 25명이 물렸는데 23명이 이미 죽었어요.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 아들이었었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의학으로 역력히 이분이 봐도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줬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영상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과감한 결단을 내게 됐어요. 이쪽으로 오겠다. 근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오신 거죠. 정말 이분을 만약에 헤드헌터들이 가서 돈을 더 주겠다. 되겠어요? 이분은 또 되겠어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는 금방 넘어갈 것 같고. 이분들이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상장을 했죠.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군터 블루베리라고 하는 독일계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이제 국적 이동을 했지만 이분이 또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 교과서의 저자예요. 공동 저자입니다. 자, 이분이 막 써놓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메나티크라고 하는 데서 이 제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확인을 해보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묘한 인연이다 해가지고 고문으로 이제 메나테크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고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어디로 왔냐면 우리 한국에 강의를 하러,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분이 군다하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전국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약 2,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는데요. 각 세미나마다 500명 이상씩 들어가가지고 면허 있는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들으신 분 중에 오병 원장님, 부산의 박혜경 원장님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그 원장님들이죠. 이분 이렇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막 오신다니까 막 사인해달라고 줄 서고 사진 찍고 난리 났더라고요. 저는 아는 의사인데도 리더라고 거기다 껴줘가지고 들어갔었어요. 2000년대에 또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2003년 MIT 공대에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글리코 믹스가 포함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여기 주가가 950%나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또 경험을 하게 됐고, 이분은 존 엑스포드라고 하는 분이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역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식품이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환자들한테 줘봤어요.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대서양을 건너서 메란테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 연구실에서 3년 동안을 이사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분이 또 이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글리코 학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글리코 학회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영국의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왕립의학회라고 해서 로얄 소사이티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학회,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허 분쟁이 막 일어날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분한테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갔는지요. 제가 한 분을 컨택을 했는데, 이분은 서울대 나오신, 서울대 약대를 나왔는데 약을 공부를 해보니까 약을 못 먹겠대요. 그래서 다시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의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이 집안에는, 집안 안에 서울대 나오는 사람만 9명. 공부만 계속 하다가 제품을 하나도 안 먹어보고 공부만 하고 끝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사이트에서 뽑아가지고 번역까지 딱 해서 딱 줬는데, 이분한테 보낸 그 메일을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심각하다.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유명한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메일이 밖으로 퍼지면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테니 회사에서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서 몇 장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번역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저도 읽어봤고 본사에다 제가 갖다 줬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한테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많이 들어갔어요. 메란테크와 결별해라. 손을 떼어라. 거기서 도움받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끄떡도 안 하고요. 정해진 거 합니다. 그리고 도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번째, 이 마크가 이제 뭔지 아시죠? 그죠? 왕립의학회. 여기에서 당생물학 학회를 이렇게 딱 하고 사진까지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다시 노벨상을 한 번 더 추가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04년도 우리나라의 7번째로 이제 메나테크가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단 하나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특허 분쟁 때 그 전쟁터 갖고 정말 세상이 막 메나테크 망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수많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도 어마어마한 제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뭐 100만 불을 주겠다, 우리 전체 매출의 1%를 주겠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때 한결같이 이분의 대답을 보였는데, 거기 가면 글리코 영양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였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우리 회사에 아주 기둥처럼 기초 완전히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분인데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글리코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코가 이분들을 끌어당기게 됐고, 이분들을 메나테크에 있게 했고,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영향력,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냐를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보는 듯 하거든요.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리코에 대해서 더 알게 되지 잊어버리게 되는 일을 더 붙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요거는 샘플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점점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점점 지식이 빠르게 확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면역에 어떤 것이 좋고 내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이겠느냐? 이 제품이 있는 그 회사로, 그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요셉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그래서 이쪽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하는 게 가슴에 아주 깊이 아주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거 왜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수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이 분야의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연구하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선 수십 년 전부터 암을 치료해 왔지만 막상 임상에 들어가면 소용없을 텐데 뭘. 우리는 모든 걸 거꾸로 해왔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은 사람들마다 계속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파들어가다가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약이 아니고 안전한 영양소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해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구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약물 연구를 적절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대부분의 식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연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뭐 이 실험을 하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임상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고 나니까 확 좋아진 거예요. 이게 왜 좋아졌지? 거꾸로 파들어가다가 아 이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품부터 나와서 어떤 환자한테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아토피가 좋아졌대. 다운 증후군이 좋아졌대. 말도 안 된다. 이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다운 증후군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보고 나서 이분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대요. 돈도 좋지만 이렇게 그 사진을 바꿔가면서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제가 걔 엄마고요. 우리 집들에서 찍은 사진이고 사진에 손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사진이 미국의 그 MD 저널에 표지 모델로 실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직접 스피치도 많이 하고 이걸 먹고 나서 외모도 바뀔 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좋아가지고 원래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거꾸로 했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죠. 노벨상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10년 사이에 6번의 노벨상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노벨상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거 하나라도 어떤 거라도 절대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상식이라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이건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식품들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먹게 되면 뭐가 보충이 되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뭐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했죠. 이게 상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 세계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필수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꼭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만들지 못하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비타민C가 없으면 이 괴혈병으로 죽어요. 근데 요새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죠.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이것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 이거죠. 몰라서 못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일 뭐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알려줘가지고 부자가 된 회사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강의를 하고 인천을 가요. 근데 우버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나 강의 끝나고 이제 3시 반쯤에 인천을 가는데 그거 우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서 인천 갈 사람이 거기다 띡 접속을 해요. 나도 거기 가는데 가는 동안 태워주면 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좋지 뭐. 나는 어차피 갈 건데 하나 태우면 2만 원을 벌어. 그 친구는 내 차를 왜 타느냐면 택시를 타면 5만 원이 드는데 3만 원이 싸. 둘 다 이익을 보잖아요. 방 한 칸도 없이 호텔 영업해가지고 부자가 된 에어비앤비. 방이 3칸이 노란집에 큰 집을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부 출가하고 돈은 필요한데 방을 뛰어다가 어디 옮겨놓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에어비앤비다. 그랬더니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호텔비는 10만 원인데
여기서 자면 얼마예요? 3만 원만 내.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서 집주인은 돈 벌어줬고 여행객은 싸게 사니까 줬죠. 이건 뭐예요? 이게 있는데 몰랐어요.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디 좋고 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를 찾다가 이런 게 있어? 한번 먹어보는 거죠. 중간에서 나는 뭐 했어요? 둘이 그냥 확인 한번 해봐라. 써봐라. 이래서 본인이 좋아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 안에 필수 영양소 안에 이것이 그대로 딱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제품 글리코 영양소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 메나테크만 가지고 있어. 이게 대박이죠. 이게 대박인 거거든요. 이때 됐으면 진짜 뭐 마스크 스타가 갑자기 대박 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감동해요. 수백 번 수천 번 봤을 거예요. 왜냐면 2006년도 1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야, 이제 사업 끝났다. 이거 보고 안 먹을 사람 없을 것 같다.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 읽었다 해가지고 읽어줬어.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또 영상도 나왔잖아요. 영상. 일본에서 오모이키리 방송에.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다르겠지. 보여줬는데 보고 또 반응이 없어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본인이 아파야 반응이 일어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진호를 벗어난 생명의 현상의 열쇠 당사슬 6페이지에 걸쳐서 뇌도 당사슬이 없으니 기능하지 않고 신경전달이 않고 식물인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세포 간의 대화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서 임신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 없이는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 사실이냐? 뉴턴지는 과학지예요. 일반 잡지가 아닙니다. 과학지에 3번이나 났어요. 이게 2006년 1호로 그 뒤에부터 뒤도 2번이나 났단 말이에요. 확실히 검증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인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계속 꽂아 쓰고 만들어 쓰고 해가지고요. 버틸 만큼 버티는 거예요. 몇 개 없어도 버틴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 하나만 더. 제임스 펄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누구냐? 1998년 미국 400억 불을 투자해서 40개 연구기관의 글리코믹스를 지시한 총책임자예요.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파라로 된다면 나는 글리코 한 통당 15만 불을 받을 것이다. 15만 불이면 우리 지금 엠브로투스 값보다 훨씬 비싸죠. 그죠? 왜냐하면 당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다. 만약에 몸속에서 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공부한 사람, 이거에 연구한 사람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배짱 있게 막 뭐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다고 그러면서 아무거나 막 먹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가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대요. 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시간이 더 점점 지나면서 점점 줄어요. 이때까지도 다 건강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뭐만 빼놓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나는 관절만 조금 아프지 나머지는 건강. 나는 간이 조금 뭐 안 좋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건강. 나는 혈압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뭐 나머지는 건강해. 나는 당뇨가 좀 있는데 나머지는 건강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그렇지 뭐 아픈 데는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피곤해 죽어요. 근데 그것도 포화 상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갑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그 원인이 이제 서서히 매스컴에도 이렇게 뜨다 보면 원인이 밝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글리코 영양소를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기관에서나 어디서나 나오게 되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소를 키우다가 소를 사가지고요. 1년 만에 20배를 남겨본 적이 있어요. 송아지 사가지고 20배. 왜 그러냐면 파동이 와서 그래요. 평상시 때는 죽었다 깨어나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파도를 반대로 잘 역방향으로 잘 내가 생각을 해보고 잘 타면요. 그냥 평상시에서 2배 담을 거를 10배 더 20배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발생을 하더라.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많은 삶의 패턴을 바꿔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명도 안 쓰던 마스크를 지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쓰고 있잖아요. 네, 한 명 빼놓고. 그래서 이게 문화를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크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관심사가 면역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집단으로 면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하나 생겼다고 어때요? 2,800만이나 되는 걸 통째로 공세를 해버려요. 진짜 무식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이야. 그것도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과정이 불가하지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개인 문제.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떤 회사의 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요. 할 얘기는 분명히 누군가가 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양병원 간판을 아주 자주 볼 거예요.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시나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요양병원 하면요. 여기 좋은 데 가지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산책도 하고 이런 데를 상상했었어요. 저는 오늘날부터 갑자기 도시에 요양병원 같은 게 계속 간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다 비슷하잖아요. 노래방 간판이나 그거나 노래방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노래방이랑 똑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가지고 살아서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병문안도 방문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전부 노인들, 뭐 어떤 사람들은 치매 환자, 막 정신병 환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뭐 계속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계속 잠만 재고 죽으면 돈이 안 되니까 또 안 돌아가시게 잘 한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방송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 여기 듣고 싶으세요? 여기 들어갔다 내 맘대로 나오는 데가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영양소. 그 영양소 때문에 밸런스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양소 중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영양소를 안 먹어서 내가 몸이 문제가 생겼던가요?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먹고 병원 다 가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그를 통해서 글리코를 통해 가지고 기적처럼 그리고 이거 마약 들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내놓을 만큼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을 여러분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봐서 하는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현대법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10명만 있으면 그 안에 몇 명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일생에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품만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 남정통치약이냐 뭐냐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통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허접하게 뭐 갖다 놓고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부류의 회사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큰 비전이 있는 회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메라테크 사업을 하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사업을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내가 좋아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죠? 네. 건강해지고 싶어요. 날씬해지고 싶어요.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천문학적인 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 소원대로 자기 원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또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 빠지는 뭐 항아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그냥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업이에요. 자, 수입이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18년 차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직장을 다녔다라면 은퇴를 걱정해야 될 나이입니다. 원래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안쪽에 아마 뭔가 뭐 이렇게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게 잘리는 얘기죠. 그러면 수입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자신하는데요.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수입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나 중환자실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주민등록만 살아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내가 수명을 다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정말 많잖아요. 제가 소를 키웠을 때 우리 교회 장모님은 저는 3마리 거기는 9마리로 시작했는데 거기 아직까지 키워가지고 소가 900마리가 됐어요. 근데 900마리면 얼마예요? 500만 원씩만 잡으면 400만 원씩만 잡아요. 45억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될 텐데 얼마가 상속세로 나가요? 50%. 나는 죽으면 상속세가 안 나가. 한 달에 1억이 들어와도 상속세가 없어요. 왜요? 계산을 해볼 날이 얼마인지를 몰라. 15일 날 돼서 나와봐야 수입인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건물 있으면 공실 나오고 뭐 관리비 들어요. 그것도 없어. 시간적 자유 정말 완벽하죠. 이런 사업이 어딨냐 이거. 시간의 자유 완벽합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두바이를 가요. 두바이를 가서 일주일 놀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은 올라가 있고 전혀 문 왜 닫았느냐고 따질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슈퍼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에는 제가 보고 문 닫고 처갓집을 갔다 오고 2박 3일 갔다 오잖아요. 누가 막아서 샷타를 발로 차면서 팔을 필요가 없는 돼지가 그냥 무슨척한데 내가 손해 보는데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매장이에요. 이게 사업이 자영업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행, 풍요로운 노후, 친구 상속. 처음에는 친구가 다 잘리는 듯 했어요. 한때는 제 이름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은 정지만입니다. 근데 지만이 불렀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다단계? 이렇게 불러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단계로 다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감이 느껴질 만큼 잠깐의 어떤 두려움, 그죠? 그런데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친구는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대단한 친구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찌 감히 김앤장에 최고 잘 나가는 그 변호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라운딩을 같이 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말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재밌게 놀겠어요. 여러분 말 이야기 하세요? 말? 제주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말이 암놈들이 다 죽었대요. 그랬더니 순말들이 그러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순말이 다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해줄 말이 없네. 암말이 새끼가 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이제 그 새끼도 암놈이에요. 2마리가 오니까 어떤 말을 타지?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감히 제가 메라테크를 안 했다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이런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하고죠.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멋진 친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이게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그래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회사,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가 메라테크를 만났습니다.
저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쌓았길래 이걸 이렇게 만났나. 놓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서 건강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메나테크의 비전, 메나테크 히스토리에 대해서 해주신 정지만 투스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9시에는 네, MSL에서요, 줌에서 여러분들의 웰싱킹이라는 책으로 북 미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북두림 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웰싱킹이라는 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의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의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